거기는 아무래도 사람들이 다 같이 모여있고 아파트가 모여있고 하다 보니까 살기에는 그쪽이 좋아 보이기는 확실히 있어요. 균질성이 있어서. 근데 저라면은 저희가 지금 여기 왔잖아요. 네네. 여기를 가격 정도로 깎을 수 있으면 깎고 이걸 할 것 같아요. 내고를 좀 최대한 해달라고 해서. 근데 2천만 원까지 지금 시장에서 깎기 어려울 것 같고, 왜냐면 지금 여기가 인기가 많다고 그러셨잖아요. 네. 저희 수강생분이랑 같이 아파트 지금 동대문구랑 관악구 아파트를 보러 왔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하시는 일이랑 이외에 집을 매수하려고 하시는지 이런 얘기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우선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지금 거주하는 곳은 부천에 한 30년 넘게 살고 있고 IT 서비스 회사에서 지금 직장인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40대이고 또 아들 하나를 두고 있는 그냥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그러면 부동산 공부를 왜 시작하게 되셨는지. 결혼을 할 때 이제 자가를 매수를 해서 이제 결혼을 한 케이스인데 그때 당시에는 사실 뭐 분위기가 이제 결혼을 하면 당연히 이제 자가를 구입을 해서 편안한 집을 얻어야 되고 부동산을 매수할 때 그 조건이 보통 부모님이 추천해주는 그런 잘 모르니까 워낙 돈이 많이 들어가는 일이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아무 이제 생각 없이 부동산을 매수해서 한 10년 동안 살았다가 어느 순간에 이제 부토리님 강의도 들으면서 제가 느꼈던 게 이렇게 내가 돈을 깔고 있는 게 과연 이로운 일인가?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뭔가 이 돈을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매도를 좀 생각을 했었고 근데 또 막상 매도하고 이제 다른 부동산을 매수하려고 하다 보니까 지식이 또 없는 거죠. 이제 그 10년 전에 그런 기억만 또 있는 거고 사실 월세 전세도 제가 새를 살아보지 않아서 그 개념도 잘 없는 거고 투자에 대한 아무 개념이 없는 불인이다 보니까 조금 더 이제 체계적인 공부를 통해서 좀 합리적으로 부동산을 선택하면 결국 그게 지금 현재뿐만 아니라 향후 제 뭐 자산의 측면에서도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 연이 돼서 지금 부토리님 강의도 열심히 듣고 이렇게 여기까지 오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집을 매수하시려는 약간 목적이 있을 거잖아요. 예를 들면 내가 여기 실거주를 한다. 아니면 나는 투자 관점으로 본다. 약간 이런 것들이 보통은 이제 이렇게 정해지는데 좀 어떤 목적으로 부동산을 사시는 건지. 보통 40대 정도 되면은 대부분이 이제 아이 때문이라도 이제 실거주 위주의 그런 아파트를 좀 선택을 하게 되는데 저희 부부도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고려하지 않은 건 아니지만 생각을 또 해보면 우리가 이제 롱텀으로 이제 인생을 길게 보면 지금 당장 좀 힘든 그 구간일지라도 투자를 통해서 뭔가 좀 나중에 수익을 얻으면 향후 좀 노후에도 도움이 되고 부토리님도 이제 그런 개념에서 신혼 초부터 그 이제 월세 사시면서 그 구간을 버텨내면서 이제 투자를 진행하신 게 저한테도 또 많이 감동적인 그런 느낌으로 들어서 그러면은 우리는 실거주를 좀 분리를 해서 투자 개념으로 가자 해서 그렇게 시작을 하게 된 케이스입니다. 네. 이런 걸 하실 때 아내분의 어떤 반대라든지 이런 건 없었나요? 어쨌든 지금 계속 월세로 거주를 하시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처음에 어떻게 할까, 전세로 가야 되나,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결국 부부가 역시 이제 그 뜻이 맞아야 되는데, 제 와이프도 뭐 어쨌든 흔쾌히 그렇게 한번 해보자. 나도 한번 부동산 좀 제대로 해서 우리도 한번 갈아타기든 물타기든 좀 좋은 방향으로 나중에 좀 노후를 준비해보자. 약간 그런 개념으로 시작을 투자 개념으로 전향을 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좋네요. 네. 그러면 지금 가용 자금이 어떻게 되는지, 뭐 종잣돈, 그리고 뭐 대출은 뭐 어디서 뭐 어떻게 대출을 받는지, 그래서 얼마의 아파트를 보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말씀을 해주세요. 현재 집 매도를 하고 다른 데 좀 목적으로 쓴 돈 빼고 나머지 한 지금 1억 7천 정도를 제가 가지고 있고 제가 또 은행 가서 또 따로 알아봤을 때는 신용대출로 한 1억 정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현재 지금 가용할 수 있는 자금은 한 2억 7천 정도 되는 상태이고요. 그 가격대에 이제 뭐 실거주든 투자든 이제 갭 차이를 보면서 매물을 보다 보니까 대충 한 7억 초반 정도에 되는 그런 부동산이 제가 이제 서울 수도권을 이제 목표로 하고 있으니까 그 정도의 매물 리스트들이 나오고 있고 그게 이제 서울로 따지면 4급지 정도 되는 그 정도 안에서 매물들이 보이긴 하더라고요. 그렇죠. 이제 사급지라 그러면 뭐 동대문이라든지 서대문이라든지 이런 아파트들, 그렇죠. 이런 데를 저희가 보고 있고, 네.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지금 전세가율이 많이 올라왔잖아요. 네, 확실히 네. 지금 동대문만 하더라도 60에서 65% 정도까지 그 정도 올라와서 그래서 그나마 2억대로도 볼 수 있는 것들이 있다. 그렇게 보고 있고. 네, 그러면은 이제 내 집 마련을 하려고 보니까 그동안 좀 아쉬웠던 부분
혹은 뭐 잘했던 부분가 그동안에 돈을 너무 많이 못 모았다 뭐 이런 거라든지 네, 그러니까 뭐 가용자금이 좀 아쉽다 이런 거라든지 잘한 거는 뭐 공부를 그동안에 그래도 계속 꾸준히 위장을 다니고 했다 이런 것들 네, 투자를 하기에 앞서서 뭐 그런 게 있었는지 아까도 앞서 말씀드렸듯이 제가 이제 자가를 매수하면서 사실 부동산을 등한시하게 됐고 그냥 이 대출금을 갚으면서 난 살면 되겠지 이런 마인드로 하다 보니까 어떤 부동산을 좀 더 좋은 거를 가치 있는 걸 갖기 위해서 자금을 막 여리적으로 모으지는 못했어요. 왜냐하면 목표가 따로 없고 이 자가를 그냥 대출금으로 갚고 내 집을 하나 마련하면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으로 살다 보니 목표 자금도 없었고 그렇게 열심히 살지 않았는데 막상 제가 이제 더 좋은 급지나 더 좋은 입지로 가려고 하다 보면 확실히 이 돈 가지고는 내가 갖고 있는 이 집을 매도하더라도 더 좋은 가치를 가질 수 없다라는 걸 이제 한번 팍 느끼고 아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라고 해서 오히려 이제 지금 좀 늦었지만 그래도 지금이라도 좀 준비를 해서 가용자금을 만들면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계획을 갖고 있긴 합니다. 네. 그럼 전에 이제 팔았던 매도했던 아파트는 혹시 지역이 어디였어요? 부천의 이제 춘희동이라는 지역이고 중동 상동이 있긴 한데 거기보다는 조금 떨어지는 입지에 빌라 안에 있는 나홀로 아파트 같은 형태였거든요. 예. 매도할 때도 저도 느꼈던 거지만 입지가 안 좋은 거를 그 당시는 몰랐지만 사서 매도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엄청 힘들더라고요. 제가 나홀로 같은 경우는 네, 제가 거의 그거 파는데 연수로는 2년 걸린 것 같아요. 2년 만에 매도를 하게 됐고 실질적으로 매도를 할 수 있었던 것도 거기에 이제 원래 사셨던 노부부가 이제 딸이 있는 집에 이제 살다가 집을 이제 매도를 하고 본인이 이제 그 주택연금으로 활용을 하려고 그렇게 실거주 위주로 매수를 했기 때문에 이제 가능했던 거고 아니었으면 아마 거래가 힘들지 않았을까 지금도 그렇죠. 계속 또 막연하게 저는 기다리고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10년이란 기간이면 정말 그 부동산 시장이 급변했는데 그 정도의 차익을 사실 가져가지 못하면서 파셨잖아요. 맞습니다. 그럼 네. 이제 앞으로의 그 계획이라든지 아 내가 다음에는 꼭 이런 아파트를 사야겠다 그런 계획과 다짐 한마디 하시죠. 네, 지금이 아주 중요한 또 시기인 것 같고 다들 이제 뭐 여론이든 부토리님도 말씀해 주셨던 게 전세가가 좀 올라오면서 지금 매매가가 좀 주춤하는 시기니까 좀 집중을 해서 부동산 1호기를 반드시 올해 상반기 안에는 좀 결정을 지을 거고요. 장기적으로는 두 채까지는 일단 다주택자 그 세금에 많이 영향받지 않는 2주택까지는 가능하다고 제가 얘기를 들어서 길게 봤을 때는 이제 2주택까지 좀 목표를 하고 있고 단기적으로는 지금 상반기 안에 서울 안에 있는 아파트를 꼭 매수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저희는 이제 부동산 네. 가가지고 앞에 매물 임장하러 가겠습니다. 네. 성공적인 내 집 마련을 열심히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감사합니다. 저희 오늘 9시 반에 만나가지고 오전에 브리핑 간단히 드리고 부동산 가가지고 집 몇 개 봤죠 저기? 매물로는 한 5개 넘게 본 것 같은데 아파트 두 개층 보고 2개 보고 그 다음에 하나 보고 여기까지 해서 이제 4개. 근데 확실히 이게 집주인 매물인 경우가 더 보여주시기도 쉽고 저희가 또 보기도 쉬워가지고 예를 들면 임차인 매물들은 조심스럽잖아요 집 볼 때. 네. 어쨌든 저도 지금 최근에 아파트 내놓으면서 이게 임차인분들은 또 전화 한번 또 드려가지고 뭐 괜찮으시냐고 연락도 한번 해봐야 되고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집주인분들 매물이 잘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오늘 본 아파트가 이제 7억 1천 갭이 있는 매물이었고 2억 한 중반으로 저희가 갭 잡았잖아요. 지금 같은 경우는 집주인 매물인데 그게 아까 저희가 봤던 게 7억짜리 매물이 하나가 있었고 7억 2천짜리도 봤고 그렇다 보니 거기는 아무래도 사람들이 다 같이 모여있고 아파트가 모여있고 하다 보니까 살기에는 그쪽이 좋아 보이기는 확실히 있어요. 균질성이 있어서. 근데 저라면은 저희가 지금 여기 왔잖아요. 여기를 가격 정도로 깎을 수 있으면 깎고 이걸 할 것 같아요. 내고를 좀 최대한 해달라고 해서. 근데 2천만 원까지 지금 시장에서 깎기 어려울 것 같고 왜냐면 지금 여기가 인기가 많다고 그러셨잖아요. 네.
어쨌든 우리가 주방을 약간 부분 리모델링하면 그 정도 가격은 받고 세이브하고 그리고 들어가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봐서. 프리비 정도는. 네, 지금 깨끗하게 쓰셨지만 진짜 네. 갈색 톤의 옛날 그런 주방이잖아요. 네네. 그리고 좀 체크해야 되는 게 앞에 뷰가 엄청 좋았잖아요. 근데 네, 맞습니다. 거기 지금 SK 건설사 들어오면서 한 450세대 들어오거든요. 보니까 거기가 18층으로 들어와요. 그럼 지금 그 뚫려있던 뻥뷰가 그 앞에가 다 막히는 걸 생각해야 돼요. 저희가 20층을 보고 왔지만 거의 앞에 아파트가 그대로 들어온다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게 좀 리스크예요. 이 매물은 그 앞에가 다 막혀버린다는 게 가장 리스크가 좀 있고. 그래서 간격 같은 네. 것도 봤을 때는 제가 보기엔 완전 앞에 붙어 있었거든요. 여기? 그래서 그게 조금 걸려요. 오늘 봤던 것 중에서 뭐 누수라든지 결로라든지 이런 흔적들은 거의 없어요. 일단 눈으로 봤을 때는 없고. 이런 것도 나중에 부동산이랑 진짜 계약하기 전에 한 번 더 확인하고 문자로도 그런 내역들 받아놓으면 좋거든요. 뭐 없었다는 걸 확인하고 나중에 이제 계약할 때 서류에 그런 거 다 체크를 한 번 더 하게 해요. 뭐 그런 거 없고 네. 뭐 수도 전기 뭐 정상적으로 잘 되고 이런 게 있긴 하지만 어쨌든 그렇게 문자로 받아놔야 답이 될 것 같고. 근데 제 생각에는 저희 지금 관악구 가는데 거기가 지금 방 2개 화장실 하나짜리여가지고 이미 저희가 눈이 좀 높아졌어요. 제가 보기엔 방 3개를 방- 받겠네요. 방 3개도 받고 그리고 여기랑 완전 여기 집 역세권이잖아요. 지금 네. 한 5분 정도밖에 안 걸리는 데를 왔고 주변에 그래도 나름 초등학교도 이렇게 바로 옆에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좀 눈이 높아져서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실거주라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관악구를 좀 보라고 말씀을 드릴 텐데 어쨌든 투자 목적으로 접근을 하고 좀 시간을 기다리면서 그런 상승분을 가져가는 것도 생각을 하시니까 여기는 이제 동북선도 들어오고 계획대로라면 26년 중반에 이제 개통하고 아까 엘리베이터에서 그 발파한다고 네. 붙어 있었잖아요. 24년 12월에 맞습니다. 어쨌든 확정 호재가 있다는 것 자체가 나중에 상승기 때 이제 준공되고 나서 한 번 더 가격이 오를 수 있는 여지가 있으니까 관악구는 조금 그게 부족해요. 지금 서부선이 착공도 아직 안 해가지고 네. 그렇다고 바로 그 아래에 들어오는 것도 아니니까 좀 가야 되거든요. 조금 더 가야 돼서 어디가 제일 끌리셨어요? 지금 보니까 마지막 본 그래요? 네, 아. 확실히 층도 높고 일단 뭐 말씀하신 대로 호재가 명확한 호재가 있으니까 역도 가깝고 가시권 안에 우리 돈이 들어오면 여기가 괜찮지 않을까 일단. 그래서 7억 3천에서 최대한 7억 뭐 2천 되면 그 밑으로 깎아보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저희 아까 갔을 때도 다른 팀 바로 오고 했으니까. 네, 동대문구 자체도 인기가 있지만 여기도 어쨌든 네. 인기 있는 매물인 것 같아요. 그리고 좋은 게 이게 어쨌든 8월, 7월까지 7억 5천, 지금 6천에 거래됐던 거거든요. 네. 근데 지금 가격이 좀 그래도 무너져서 나쁘진 않을 것 같고 전고점 대비 그래도 한 15에서 20% 정도 좀 떨어진 상태고 그래서 부동산 최종 결정할 때 저는 여기 내가 들어가서 살고 싶은지 남들도 들어와서 살고 싶은지를 일단 봤고 그리고 주변이 균질성이 잘 형성이 돼 있는지 그런 것들 봤고 뭐 유흥시설 이런 거 없는지도 잘 봤는데 동대문구는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뭐 상권이 형성이 많이 잘 된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뭐 유흥가가 또 발달한 지역은 아니잖아요. 그런 게 저는 오히려 또 장점 같아요. 저희가 관악구를 가고 있지만 마음은 약간 저는 제 기준에서는 약간 동대문으로 에서 골라야 되지 않나. 네, 결정을 해서 그래도 오늘 급하게 뭐 아침에 저희 밥 먹는데 계속 전화 오고 수십 통 전화한 것 같은데 그래도 오늘 원래 당일에 매물 잘 안 보여주시는데 잘 해주셔가지고 집도 잘 받고 이 중에서 좀 결정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갔을 때는 어땠어요? 거기도 그래도 나름 평지에 있지만 확실히 그 여기랑 멀죠. 거기가 까지도 걸어가는데 멀다 했는데 거기를 일단 더 가야 되고 버스 같은 거는 그래도 다니긴 하지만 약간 가운데 있는 섬 같은 그쵸. 그런 느낌이 들긴 했어요. 확실히 뭐가 이렇게 주변에 뭐가 없는 듯한 느낌도 그쵸. 들고. 그 뉴타운들 다 보다 보면은 어쨌든 가운데에 이렇게 택지 있던 곳을 만들다 보니까 완전 여기랑 또 엄청 가까운 데는 확실히 더 비싸고 거의 중간에 이제 위치한 애들이 가격이 좀 붕 뜨긴 하더라고요. 근데 가격적으로 현 시점에서는 큰 메리트는 많이 없다는 거. 그러니까 저는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게 되게 장기적으로 볼 거다 그런 생각을 한다면 어쨌든 저희 마지막으로 본 데가 맞는 것 같고 그리고 내가 한 전세를 한 2-3번 돌리고 그 상승분으로 좀 갈아타기를 할 생각이 있다면 좀 첫 번째 본 데도 괜찮은 것 같아요. 오히려 어쨌든 호재를 기반으로
거기를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동북선이라든지. 그렇기 때문에 좀 기다려야 되고, 근데 이제 5호선이 거기 처음에 본데 5호선이 지나가니까 네. 당장 확정된 그 좋은 교통이 있다는 거, 그런 부분.